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거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죠. 많이 듣는 단어고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특히 뭐 운동 조절, 모터 컨트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고유수용성 감각.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학문적인 정확한 단어와 정의를 이해하는 것보다 행위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행위를 감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행위가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은 학문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정의를 얘와 연결시키는 것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 또는 어떠한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될 정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행위, 어떠한 게 과연 이걸 의미하는가를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은 그 행위를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고 알고 있는 게 저는 학습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서와 알아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고유 수용성 감각이 현장에서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학문적인 정의만을 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운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운동적으로나 이런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학문적 정의를 모른 채 고유 수용성이라는 이러한 행위만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고유 수용성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운동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오늘 조금 감을 잡아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어봐도 솔직히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움직임의 힘, 효율성 및 안정성은 이거 뭐 근신경이죠. 근신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대요. 특히 근골격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시공간적으로 서로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운동 감각과 기본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요약을 하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근신경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은 어디에 의해 또 결정이 된대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과 이 감각을 통한 고유 수용성 감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결국은 고유 수용성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쵸? 그래서 상당히 좋은 얘기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적으로만 누구한테 포스팅을 한다거나 설명한다 그러면 되게 멋있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감각과 기본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한테 반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니죠.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나 질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고유성성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무엇이냐를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러분들 회원들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 보면 자세가 되게 안 좋은 친구들 많죠. 일상생활에서조차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똑바로 해라. 자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자기 자세가 그렇게 구부정하고 삐딱하고 이상하게 앉아있고 이상하게 서있고 이상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얘들이 언제 아냐? 뭐 이러한 자기가 운동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비디오로 촬영해서 영상물을 보여주면 조금 충격받죠.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되게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했을 때 그럼 과연 얘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럼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가르치거나 뭐 데드리프트를 가르치거나 뭐 이러한 스킬적인 것들을 가르칠 때
분명히 상체가 엄청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할까? 상체를 좀 더 세우셔야 됩니다. 고관절을 조금 더 뭐 힙힌지를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고관절을 더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큐잉들 대부분 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큐잉을 줬을 때 회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요? 라는 반응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면 깜짝 놀라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와의 이런 온도차가, 오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험.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봤을 수 있는 경험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특정한 걸 배워요. 일반적으로 이제 바벨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캐틀벨 스윙이나 캐틀벨 스네치나 뭐 역도 동작에서 스네치를 처음 배운다거나 또는 뭐 골프를 배운다거나 테니스를 배운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배우면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지냐면 내가 이 동작을 대충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있겠구나. 근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기대와 예측과는 다르게 되게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행위들이 왜 그럴까요? 어린 친구들이 자기의 이러한 자세나 자기의 이러한 생활, 이런 움직임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회원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조차가 아니라 완전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거.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 허리를 펴고 있다라고 하고 안고 있지 못하라고 했는데 충분히 깊게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반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골반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인지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예측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많이 다른 성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이러한 세 가지 경우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두 줄. 근골격계의 모든 구성 요소가 근골격의 모든 구성 요소라고 하면 뼈, 뭐 이런 여러분들 알고 운동 사슬들이죠. 시공간적으로 서로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채는 능력이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예를 들은 이 세 가지 예들은 이런 고유 수용성 감각이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거조차 고유 수용성 감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모든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지금 갖고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 수준에 맞춰서 활용되고 결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 움직임의 결정이 다 나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법 잘 생활하고 있고 운동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과의 알아채는 능력이 조금 오차가 있다, 온도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유 수용성 감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유 수용성 감각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알아챌 수 있는 감각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고유 수용성 감각의 핵심은 일단 비전 정보가 없어야 돼. 비전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유 수용성 감각에서 오차를 일으킬 만한 변수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눈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정보,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움직임의 정보는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관절에 있는 수용기들로부터 오죠. 그럼 관절 수용기와 근육에 있는 기계 수용기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외우라는 건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관절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관절은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관절이 움직였을 때는 움직이지만 관절이 움직이는 건 길이 변화보다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절에서는 길이보다는 텐션, 그렇죠. 컴프레션, 그 다음에 압박력들, 컴프레션이죠. 압박력, 컴프레션, 긴장, 텐션,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면 이런 진동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는 것들.
압박이 오고 갑자기 오고 마는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관절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하는 리셉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과연 근육에는 어떻냐? 근육은 압박보다는 관절과 다르게 압박보다는 길이 변화와 텐션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변화와 텐션 변화에 반응하는 이러한 수용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수용기들이 해당하는 이러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텐션이 증가하거나 압박력이 증가하거나 증가된 압박력이 유지가 되거나 유지된 상태에서 길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길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텐션 변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일어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 뭐야? 이런 감각과 이 고유 수용성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뇌로 다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이 정보들을 갖고 아, 나는 지금 허리를 잘 세우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똑바로 앉아 있구나. 아, 지금 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내용들을 더 뒤지게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장황하게 풀어놔서 써놓지만 결국은 이게 그럼 행위적으로 어떤 거냐. 앞에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의 예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 이런 것들에 모르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좀 다른 나의 움직임들, 이런 게 내 고유성성 감각의 이런 정확도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와? 아, 봤더니 이러한 이 외부적 환경들을 인지해서 감각, 립세터들, 그리고 얘네들을 통틀어서 이제 프로프리오셉터들, 고유 수용기라고 부르죠. 얘네들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럼 이제 고유 수용기는 기본적으로 관절 수용기와 근육 내에 있는 기계 수용기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조금 러프한 것 같지만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어떠한 학문적으로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이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수용기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위적인 거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인 것들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야 될 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봐보세요. 자,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운동을 배우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성인 회원들, 대부분 성인 회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을 좀 한다라고 하지만서도 꽤 몸을 잘 쓰고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예측했던 것과 조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를 알아채는 우리들. 이러한 세 가지 경우들을 보면 그러면 봐보세요. 얘네들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얘네들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대답을 들려줄 수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 가지 경우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논리대로 가르치면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에 벗어난 거냐면 여기에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운동 감각은 기본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은 건 뭐야? 결국은 모든 움직임이야. 또는 특정 움직임이에요. 근데 얘는 어디서 결정된대?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대잖아. 그럼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얘를 바꾸고 싶으면 누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좋아지지 않고서는 얘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퍼포먼스가 됐던 스트렝스가 됐던 유연성, 모빌리티가 됐던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그 어떠한 유형의 케이스에서도 특정 움직임의 근신경적 결과물들은 모터 컨트롤이죠. 좋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원인들이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또 뭔 소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봐보세요. 아까 첫 번째 예시, 그 어린이들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앉아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자기네들이 그런 자세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얘네들이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게 좀 이상하구나,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냐면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은 상당히 많은 특정 움직임에 의해서의 좋은 운동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얘는 몰라. 내 자세가 지금 안 좋은지. 자꾸 이렇게 하라는데 그거는 지금 얘에게 수용성 메커니즘을 바꿔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들 회원들처럼 전혀 생뚱맞은 다른 행위라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다라고 알려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실제로 나오는 거에 오차가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뭐 솔직히 따지면 이거 앞에 어린애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상체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 봐보세요. 하나도 안 서고 있습니다. 골반을 컨트롤하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하나도 컨트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본인 스스로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네? 라는 문제가 있네? 라는 것들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뭘 노력하느냐?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을 스스로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들과 시도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러한 기회가 열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유 수용성 감각들을 오차 범위를 줄이게 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든 여러분들이 주는 솔루션을 통해서든 상당히 많은 이런 운동 조절의 결정들이 퀄리티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좋은 자세가 아니고 조금 또는 여러분들의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자세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모른다라고 하면 수용성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잘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데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빨리 이런 것들을 알아채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구나. 저 동작으로 가봐야지. 저 동작으로 가봐야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냐면 저 동작, 그러니까 좋은 동작이나 코치가 하라는 동작으로 갔을 때 되게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라. 와, 이게 이 정도로 해야지 저런 자세가 나온다고? 이런 경험들이 올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뭐가 수정이 되냐면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이 수정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 자세, 좋은 자세를 하려면 이 정도 감성으로 해야 이 자세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모든 또는 특정 움직임의 운동 조절, 운동 수행력, 모터 컨트롤이 좋아지려면 기본 고유 수용성 메커니즘부터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